14세기 말 다시 일어난 비잔틴 제국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넘기고 용케도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오스만 제국에게 몰려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13세기 말 소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오스만 세력은 그때 이미 발칸반도까지 진출해 에게해에서 비잔틴 제국을 압박하고 있었죠. 사람이 정말 많네요. 인사 기대입니다. 서쪽으로는 마르마라해, 동쪽으로는 보스포러스 해협과 맞닿아 있는 금강만은 컨스탄티노플의 내항으로 도시의 천연 방어선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갈라타 다리입니다. 예전에 컨스탄티노플 공방전을 벌일 때 바로 이 다리가 있었던 위치에 쇠줄이 쳐져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의 해군이 들어온 걸 막기 위해. 그러나 결국 실패하죠. 메메드 2세가 저쪽 산을 돌아서 이곳 금강만으로 배를 보내거든요. 그의 정말 엄청난 물량 공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선이 있던 곳입니다. 비잔틴 제국 때 해군 본부가 있었던 금강만은 로마 제국 시대 이후로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로 발전했습니다. 그 중심에 제노바 상인들이 살았던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탑은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키고자 쌓은 겁니다. 지금 저 멀리로 보이는 탑이 갈라타 탑입니다. 제노바 상인들이 이곳에 거주했다라는 증거죠. 콘스탄티노플이 중세 때부터도 굉장히 활발한 교육의 중심지였거든요. 이 탑이 국제무역의 상징처럼 서 있는 건 모두 보스포러스 해협 덕분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경계선, 흑해와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잇는 수로죠. 저는 지금 유럽에서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으로 몇 발짝을 이동시켜 볼까요? 이제 지금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의 매력이죠. 동서해상교통로의 중심인 이곳에서 오스만 제국의 컨스탄티노플 공략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루멜리 히사르. 1452년에 메메드 2세가 세운 바로 그 성체죠. 컨스탄티노플을 옥죄기 위해서, 이곳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배하기 위해서. 1451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으로 즉위한 메메드 2세는 주도 면밀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먼저 1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이곳 해협의 유럽 해안 쪽에 성체를 만들었죠. 굉장히 거대하죠? 루멜리 히사르. 컨스탄티노플을 공략하기 위해서 메메드 2세가 만든 전초기지 같은 곳입니다. 성체는 주요 탑들을 연결하고 그 벽에 여러 개의 망루를 지어 항상 이곳 주변을 살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네요. 거대한 배가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해협을 지배하고 있었던 건 오스만 투르크가 아니라 베네치아와 제노아 같은 그런 이탈리아의 상업 해양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배들이 저 배처럼 보스포러스 해협을 마음껏 통행하면서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 끊임없이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고 있었던 거죠. 이곳을 지음으로써 저렇게 배들이 통과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이곳에 성체가 하나 있고 저 건너편에 아나톨리아 히사르라고 하는 원래 성체가 또 있었거든요. 이곳과 저곳을 토대로 해서 이 해협 전체를 봉쇄한다. 그럼으로써 콘스탄티노플을 고사시킨다. 1452년의 일입니다. 유럽 쪽의 성을 뜻하는 루메리 히사르가 완성되자 메메드 2세는 이곳에 최신의 대포를 배치합니다. 해협을 오가는 배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이 루멜리 히사르에 올 때마다 이곳을 통제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손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 젊은 술탄의 권력의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불과 4개월 반 만에 이 거대한 요새를 완성한 겁니다. 어쩌면 1452년 늦여름에 이곳이 완성됐을 때 이미 콘스탄티노플의 운명은 정해진 건지도 모릅니다.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의 숨통을 조여오자 다급해진 비잔틴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도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로마의 교황과 유럽 각국의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대를 보내온 건 제노바 공화국뿐이었습니다. 1453년 봄, 이곳엔 무거운 전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1453년 4월 6일) 마침내 오스만 제국의 메메드 2세가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후 48일 동안 공격은 밤낮으로 이어졌고 비잔틴 제국의 수비대도 결사의 의지로 최후까지 저항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453년 5월 29일 아침,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이라 불리는 터키 수도 그 성벽 앞입니다. 로마 제국의 법통을 이어받은 비잔틴 제국이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죠. 비잔틴 제국을 상징하는 쌍두독술의 깃발들이 성벽에서 떨어져 나가고 오스만 투르크를 상징하는 새로운 붉은 깃발이 성벽 위에 걸리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탑에 오스만 제국의 군기가 휘날리자 수비군의 사기는 급락했고 때마침 성벽을 돌파한 정예의 예니체리 군단과 계속되는 무자비한 포격에 결국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됩니다. 비잔틴 제국의 멸망이었죠. 이 역사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정복자 메메드 2세입니다. 하얀 백마를 타고 빨간 가운을 입고 있는 이제 고작 20대 초반의 젊은 술탄. 그는 오스만 제국을 지중해 최강의 제국으로 일궈내는데 성공합니다. 정복왕이라는 메메드 2세의 별명이 바로 이곳에서 붙여지는데요. 그의 정복 전쟁은 이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오던 비잔틴 제국이 허망하게 멸망한 것은 메메드 2세가 공격을 단행한 지 불과 54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철옹성이라 불렸던 콘스탄티노플의 삼중 성벽이 오스만 제국의 군대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고 성문이 열립니다. 도시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입니다. 1453년 5월 29일 술탄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입성했던 바로 그 문.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열린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1453년 5월 29일이 지나고 30일부터 오스만 제국은 완전히 새로운 제국으로 거듭납니다. 바로 이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메메드 2세의 정복으로 지금 이곳에선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올라오니까 이스탄불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장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너진 성터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 성을 빼앗으려는 자와 이 성을 지키려는 자들 간의 엄청난 충돌의 현장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1453년에는) 어떤 풍광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도시가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 바로 오스만 투르크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총공세를 펼쳤던 메메드 2세. 그의 성공에는 기상천외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개전 초 콘스탄티노플의 보급을 끊고 성벽 공격을 더 가까이에서 하기 위해 금강만을 차지해야 했던 메메드 2세. 그러나 만 입구에는 쇠사슬이 쳐져 있어서 이슬람군 함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메메드 2세는 육로로 전함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언덕에 기름칠한 통나무를 놓고 그 위로 함대를 굴려서 금강만으로 들여보냅니다. 금강만을 이름으로써 완벽히 고립된 도시는 이슬람군의 거센 공격을 더 이상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날의 투쟁의 결과로 이 도시의 운명도, 제국들의 운명도, 문명의 운명도 다 뒤바뀐 거죠. 제가 정말로 역사적인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콘스탄티노플은 동서 문명의 접점으로서 문명이 교류하던 곳이고 엄청난 부가 창출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콘스탄티노플의 오스만 제국 점령과 비잔틴 제국의 멸망은 세계 역사에서도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중세가 종식되고 근대가 시작되는 기점. 이로 인해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바야흐로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유럽이 주도하는 근대화와 세계화의 씨앗이 이곳에서 뿌려진 거죠.